예, 2024년 8월 20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금 올라온다고 그러죠. 예, 서해 쪽으로 진입을 해서 북한 쪽으로 그죠? 이동을 하는 그런 예측도가 나와 있는데 아무쪼록 영향권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다치지 않게 다니지 마시고. 네. 태풍이 올 때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곳에서 그죠? 차분하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시기보다는 집에서 생활을 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채팅창에 글을 쓸 수가 없게끔 바꿨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뭐 법 개정이라기보다는 테두리 안에서 그죠? 법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채팅창을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은 코스피가 우리가 저저번주 월요일이었나요? 3주 2주 대략 전에 그죠? 8%대 하락을 한 이후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코스피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그죠? 다시금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느냐, 내 종목은.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아무래도 종목 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테마성이 좀 떨어지거나 뭐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런데 좋은 종목은 결국은 뭐 지자리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노심초사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누군가는 뭐 벌써 떨어졌던 거 이상으로 올라와서 더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데, 누군가는 또 아직까지 올라오지도 못했다, 뭐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지긋하게 기다려서 좋은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이전에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경제적인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대외적으로 그죠?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발했을 때는 다시금 뭐 조정을 받는 구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예상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확실시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코스피가 그랬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뭐 0.83%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1.2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코스닥도 2주 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그죠? 했다가 다시금 자기 자리로 거의 다 돌아가고 있는, 곧 뭐 800원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요. 역시나 대외적인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락폭을 크게 가졌던 투매가 일어났던 그 자리는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종목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조금은 더 걸릴 것 같은데 곧 그곳에 다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거의 뭐 미국도 뭐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들 뭐 정보 뉴스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건데요. 문제는 그 과정을 떠나서, 그걸 떠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가 본 종목을 보기 전에 우리 오늘은 뭐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엠폭스 관련주를 보기 전에 잠시 중국의 어떤 지표를 잠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붉은 선으로 꺼져 있는 것이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고요.
밑에 있는 게 이 밑에 차트가 상해 A 지수입니다. 상해는 뭐 중국어 상해 AB, 심천 뭐 AB 또는 항생 지수 이렇게 있는데 뭐 그 설명은 생략하고요. 가장 뭐 핵심 주축에 있다는 상해 A 지수가 끊임없이 다시금 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홍콩 항생 지수도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오늘 뭐 오전이었나요? 또 필리핀하고의 그 해역에서 그죠? 그걸 중국 해역이라고 할지 필리핀 해역이라고 할지 공동 수역이라고 할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필리핀의 배 선박을 중국에 있는 두 배가 중간에 끼어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죠. 뭐 잘못하면은 뭐 총기 사용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뭐 화면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는 화면에는 도끼를 들고 있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화면이 송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전 세계에 완전 거의 뭐 깡패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냥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구난방으로 완전히 뭐 세상의 물을 다 흐트러 놓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공산주의 국가 리스크라는 것은 이래서 머리 아픕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마찬가지, 미국, 중국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국을 우선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미국의 한 정치인이 엄중 경고를 날리는 그런 모습도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이 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게 이 여파가 당연히 충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경제 회복 속도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느린데 이런 식으로 꼬장을 또 부리는 나라들이 나오면 더더욱더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바야흐로 전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뭐 전쟁이 확대된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휴전에 앞서 유리한 어떤 조건을 내세우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 쪽 오늘 이란에는 뭐 탄도미사일이 대략 한 3,000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정확도가 무시하게 정확했죠. 그 부분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등의 나라에서 이제 반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국가의 전쟁설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지금 현 2024년에는 암흑, 혼란 뭐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가 그냥 뭐 흙탕물에 빠져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정신을 차려야겠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바를 더욱더 잘 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엠폭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이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엠폭스라고도 하고 엠팍스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WHO가 엠폭스라는 표현을 단어를 이제 정립을 시켰죠. 이 엠폭스라는 질병이 말이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가 1970년도 당시에 말이죠. 콩고 민주공화국 예전에 뭐 내전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급증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그 주변 국가인 부룬디라든지 케냐, 르완다 뭐 그리고 우간다까지도 지금 현재로는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확대되는 속도가 빠르고 조금 광범위하다 보니까 WHO 사무총장이 긴급위원회 조언에 따라서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엠폭스 관련주라는 게 좀 대두가 되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엠폭스라는 게 뭐 저는 뭐 의학자가 아니고 의학 박사도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천연두와 우두 등이 포함된 뭐 오르토폭스 바이러스라고 합니까? 그게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그 속에 오르토폭스 바이러스 속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희귀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그냥 그래서 줄여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정식 명칭을 엠폭스로 정했습니다. 영어 M과 POX, 엠폭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는 표현보다는 엠폭스라는 그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엠폭스가 뭐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뭐 발견이 되지는 않았지만 뭐 피로감이라든지 근육통, 뭐 요통, 두통, 그리고 호흡기 정세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뭐 사실적으로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이가 되고 발생했는지 정도까지는 제가 뭐 의학 박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그런 질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 당시에 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필두로 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진단 시약은요 벌써 나와 있습니다. 진단 시약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기업 바로 시젠이죠. 시젠은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죠 시약을 만드는 테마주로서 편성이 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뭐 시약 진단키트 이런 것들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엄청난 주가가 무려 7배나 상승하는 그런 엄청난 뭐 성과물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뭐 테마가 타다 보니까 그렇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시제는요 그 사람 인체라든지 동물 또는 뭐 식물 그런 데서부터 채취를 한 검체로부터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DNA나 RNA 분석을 통해서 질환의 원인을 검출하는 사업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 당시에 말이죠 엠폭스 바이러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시약의 총 124개 제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인허가를 획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이나 또는 우리 지금 청취하고 계신 뭐 무료 회원님들 다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바이오 관련 기업을 신뢰를 하는 게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특이하게도 바이오 관련 기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뭐 추천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뭐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조금 의아해서를 줄 모르겠지만 엠폭스가 자꾸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제가 바이오 관련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엠폭스 관련주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근래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CJ라는 회사는 예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예, 진단 시약 키트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면 뭐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 이렇게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보면 코로나 때 즉 말하자면 2020년 4월에 3월경에 3월 27일경에 바닥권을 형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1220억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코로나 때 무려 매출이 10배나 뛰었죠. 1조 1000억 그리고 뭐 2021년도에는 1조 3000억 그리고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코로나가 물론 지금은 다시금 코로나가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2022년도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서 작년에는 결국 손실을 기록하는 매출이 3600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올해도
영업 손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순 이익을 또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또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은 이 회사가 코로나 때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아 보였죠. 10배 이상 매출이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 단계보다는 조금 매출이 이제는 확고해 코로나 이후에 그 기업이 성장을 함으로써 조금 더 매출이 상승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코로나 때처럼 기업이 성장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바이오 제약 기업인데도 불구하고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죠. 올해 예상치가 대략 한 22% 정도, 작년은 21.45%의 부채 비율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ROA와 ROE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금 올해는 영업 손실은 기록하지만 단기순 이익의 체제로 다시 돌아선다. 영업의 수익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작년에는 뭐 당황스러운 펄을 기록을 했죠. 아무래도 했고 올해는 또 역시 54.69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엠폭스 관련주에 대한 테마가 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엠폭스 관련한 테마가 불지 않았다면, 이 기업의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테마성을 띄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나쁠 것도 없지만, 이걸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 바이오 회사는 그 기업의 어카운팅 프로드, 즉 회계 부정 사항을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신뢰성이 굉장히 저한테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는데, 행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참고 정도로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N이라는 기업이 예전에 굉장히 코로나 때 수혜를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수익성이 악화의 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근래에 상승한 것은 기업의 재무 실적이 좋아서, 영업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테마를 타서 상승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꼭 투자할 때 주의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상에서는 이 기업을 뭐 눈여겨볼 만한 것은 부채 비율 외에는 뭐 크게 두드러지는 그런 기업의 성장세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CJN이 지금 뭐 상승을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회사는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올해도 영업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제가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꼭 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 자체가 어떤 안정성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 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그죠? 투자해볼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막무가내로 투자를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기업의 재무제표상 안정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자 뭐냐면은 이 뭐라고 하죠? 촉매, 백금 촉매제라고 하네요. 그런 살균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 살균기로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캐스피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다 보니까 공기청정 살균기라는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해서 테마주로서 엮여서 이렇게 상승을 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테마가 계속 지속될 것인지, 오늘은 뭐 윗꼬리를 만들고 쭉 떨어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오늘 무려 뭐 13.5%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요. 이 기업은 어쨌든 테마는 맞는데, 이 기업이 과연 우리가 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안정성 있고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을 보면서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가. 2021년 2022년에는 영업손실과 당기순 손실을 동시에 구현을 했고요. 2023년에는 작년에는 매출이 상승을 하면서 632억 상승을 하고요. 632억으로 결정이 났죠. 매출이 확정이 되었고, 영업이익이 11억, 당기순이익이 27억, 흑자 기업으로 다시금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71억에, 그죠? 71억에 영업 손실과 당기순 손실을 동시에 발생시키고요. 이익에서 멀어져 버렸죠. 예, 그래서 재무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다. 물론 뭐 아직까지 2, 4분기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5년치를 한번, 연간 5년치의 재무제표를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2019년까지는 영업이익을 잘 기록하다가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해부터 2022년까지는 영업손실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당기순 손실도 마찬가지,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손실요. 그리고 당기순 손실. 자, 그러나 작년에는 다시금 이익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1, 4분기에는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물론 뭐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작년 실적 하나,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해서 이 기업이 상승을 할 것이다, 이 올해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올해 1, 4분기 우리 분기별 매출을 한번 볼까요? 작년 1, 4분기에도 221억인데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오히려 이 회사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상승을 했을 때 고맙게 상승을 했을 때 손에서 털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됐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재무제표, 작년에 이익이 구현이 되긴 했어도 올해 뭐 1분기 실적도 그렇고요, 매출도 그렇고 실제 굉장히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뭐 68%, 올해 현재 1, 4분기 결산 시점에서는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ROE는 뭐 재작년에 대비해서 이익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이 회사가 와 대체적으로 이제 이 회사 굉장히 성장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이 회사는 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계기용 안테나든지 안테나, 국방 안테나, 그리고 항공 안테나, 이 안테나에 특화되어 있는 원래는 기업이거든요. 자, 근데 추가로 공기청정 살균기 사업을 영위하는 바람에 이 테마주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공기청정 살균기. 자, 원래는 뭐라고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자, 그래서 다른 테마와 같이 유동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엠폭스 관련주로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테나 관련주, 위성 관련주, 위성 안테나라든지 국방 안테나, 항공 안테나, 요와 관련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이 회사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1차 밴드라는 부분은 조금 괜찮지만, 그 외에는 특별하게 수익을 크게 뭐라고 해야 될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군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자, 그래서 주가 차트가 끊임없이 이렇게 상승,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기업은 하방 경직이 됐다라고도 조금 보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테마가 부는 바람에 단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본전가 오면 이건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캐스피온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께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기업에 그냥 장기간 묻어두기보다는 요거는 조금 이번 기회에 탈출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모습이 올바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볼 종목은 좀 유명한 종목입니다. 파미셀이죠. 이 파미셀은 원래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줄기세포. 자, 그런데 파미셀에는 이 천년두 치료제, 그게 중간
중간체를 공급을 하는, 그러니까 천연두 관련 기업이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 파미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줄기세포 치료제가 가장 큰, 그죠? 가장 큰 사업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아무래도 천연두 관련한 중간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관련 엠폭스 관련 테마주로 엮였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조정을 받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뭐 이 종목도요, 코로나 관련해서 테마, 그죠? 테마를 타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의약 바이오 관련주는 코로나 때 테마를 안 탔던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탔었죠, 그죠? 예, 그랬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꾸준히 뭐 매출과 영업이익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분기에는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당기순 손실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2,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익으로 다시금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뭐 매출 기준은, 수준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15.08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 2, 4분기 기준은 10.33%,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기업은 아무래도 지금 이 수준의 매출 가지고는 절대로 주가가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뭐 퍼도 뭐 작년 퍼 업종 퍼보다는 많이 좀 높은 그런 수준이죠. 높은 수준인데, 이러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이 껑충 상승한다, 요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관련 줄기세포라든지 천연두 관련한 완제품 등을 개발 완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관련 테마주로 엮이거나, 그죠? 질병 관련한 테마주로 엮이거나, 지금처럼 말이죠. 예, 그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로 보통 제약 바이오 회사가 이 질병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이 테마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 것도 물론 뭐 간혹 우리 기업의, 이 해당 기업에 이익을 주는, 그리고 주가 상승의 기회를 주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적이 향상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파미셀이라는 관련 종목은 실적이 빨리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실적이 반영이 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완제품의 제약회사니까, 그쵸? 완제품의 약제를 발명을 하고, 그리고 또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한 다음에 뭐 WHO라든지 이런데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어서 완제품의 약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기업은 많은 성장을 이룰 것이다. 예, 물론 뭐 파미셀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다 통일된, 동일한 그런 선상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가 바로 지금처럼 이제 테마가 불어서 상승을 하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예, 테마주와 제약주는 항상 그 둘 중에 하나가 이 기업에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완제품의 어떤 제품,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부는 거. 자, 그런데 관련된 테마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겠죠. 아무래도 제약회사가 테마가 분다는 것은 질병 사태가 이래 퍼져나가고 공포가 확산이 되어야만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상승하니까, 그런 일은 아예 뭐 벌어지질 않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테마를 타기가 좀 힘드니까, 그죠? 조금 뭐 그렇네요. 그죠? 저도 말을 해놓고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그 다음 회사는 진 매트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진 매트릭스. 역시 진 매트릭스도 근래에 보니까 이렇게 테마를 타고요. 오늘은 윗꼬리를 만드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자, 진 매트릭스는 대략 한 음력이 2000년도 당시에 이렇게 회사가 설립 되어서 분자 진단
원천 기술로 질병을 일괄 진단하는 진단 키트를 만듭니다.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서요. 왜 이 회사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알겠죠?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이었겠죠. 물론 뭐 이때는 뭐 이렇게 상승 안 한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죠? 네. 굉장히 의료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을 많이 했었더랬어요. 여러분들도 뭐 다 아는 내용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게 조금 하기에는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엠폭스 관련해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이 진단 엠폭스 관련한 진단이 40분 내로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단 키트에서 뭐 엠폭스 관련주로서는 가장 관련성이 높지 않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가 엠폭스 관련한 진단 키트가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뭐 그 엠폭스뿐만 아니라 대상포진 관련한 진단 키트도 다 완성이 된 걸로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진단 키트라는 것은 반드시, 그죠? 코로나처럼 질병이 역시 유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좋지 않는 상황이 터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도 매출은 거의 100억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이요,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죠? 영업 손실이 올해도 1, 4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예, 잠시만요. 예. 그리고 한번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볼게요. 조금 내려가 보면, 예, 이렇게. 자, 부채 비율도 35.45로 뭐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죠? 작년 기준이고 올해 1, 4분기에는 39.31입니다. 유보율이 작죠. 아무래도 3년 연속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상에서는 3년 연속 지금 손실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보율은 점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이 회사의 연간 5년 동안 한번을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 확장되는 그 해에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네요. 당기순이익도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실적이 좋지를 않습니다. 예,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료 바이오 기업은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투자를 잘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신뢰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성장 수익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테마가 불어도 회사가 좋지 않다면 저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바닥권에서 뭐 잡아서 운 좋게 수익을 내면은 저도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테마가 막상 불어가 유명해지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불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 투자 방법은 절대적으로 써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애시당초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기웃거린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테마가 분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자, 그래서 매수를 했다. 자, 테마가 안 불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기업이 어떻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물려서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혹자들은 이런 말 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주식은 한 방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저는 극구 반대하니까 여러분들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다면 빨리 지금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수익성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의료 바이오 또는 엠폭스를 떠나서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업은 더군다나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고 재무제표상의 수익성과 안전 성장성을 보여주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종목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기업이 우리가 녹십자 MS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녹십자 관련 기업입니다. 체외 진단 진단용, 그러니까 체외 진단용 의약품을 만들고요. 의료기기를 또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진단 시약도 만드는데요. 진단 시약과 혈액 투석액 그리고 당뇨 등 사업부로 운영이 되는데 체외 진단용 시약이다 보니까 엠폭스 관련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체외 진단, 그러니까 진단 키트도 있었고 진단 시약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 진단 시약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녹십자 MS. 자, 근데 예전에는 이 기업이요, 녹십자는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예전에는 기업이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이 회사가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그렇죠? 2020년까지 그 이전에는 그나마 봐줄만 했는데 코로나 2021년, 2022년 실적이 안 좋았고요. 작년에는 매출은 떨어졌지만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한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 1, 4분기에는 영업이익도 1억, 당기순이익 13억이 있는데 2, 4분기에는 영업이익은 나왔지만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회사가 크게 메리트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진단시약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진단시약을 전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적 뭐 차원에서도요, 꼭 해서 유지가 되어야 될 그런 기업입니다. 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진단 시약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 기업이 특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뭐 진단 시약 기업들도 진단 시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 그쪽이 조금 많이 특화가 되어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부채 비율은 145%, 올해 1, 4분기 기준에는 151%를 보여줌으로써 부채 비율은 다소 조금 높다. 근데 모든 제약 바이오 회사를 다 합친다고 그러면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닌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엠폭스 관련주에 한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조금 매출, 특히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한 2배 정도는 뛰어야 이 기업은 뭐라고 해야 될까, 투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고정비 포지션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1500억 정도는 넘어야 이 기업은 실적과 성장성이 두드러져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 단지 그냥 어떤 질병 관련해서 테마만 불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의 투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식의 투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이 성장과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안정성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을 때 그렇게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당장은 기업이 조금 부실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곧 어떤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제품화할 수 있는 완제품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판매 시스템이 굉장히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때는 이 기업은 그때는 투자를 해야 되죠.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강화가 되었다, 이제 수익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당연히 지금 실적, 과거의 실적에는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단지 테마가 불 것으로만 기대를 하고요, 투자를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옳지 않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시는 것을 습관화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요.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조금 힘들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을 강구해서 분석을 꼼꼼하게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나중에는 충분한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고 보는 눈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시젠이라는 회사와 캐스피언, 파미셋, 그리고 진매트릭스, 녹십자 MS까지 한번 종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무쪼록 이 엠폭스가
아프리카 이 콩고 민주공화국으로부터 발생되어서 우간다까지 지금 뭐 이어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리 아무쪼록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힘없는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곧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뭐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조금 뜨거운 열기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 뭐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이 태풍이 지나가면 더 더울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리 전국적으로 지금 이 폭염, 그죠? 열대야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끝나서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한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10일 정도만 지나면 9월이 옵니다. 올해도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미리미리 챙겨보는, 그리고 올해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다음 달에는 추석 명절도 있지만 금리 인하도 있죠. 그래서 조금은 행복한, 이제 9월부터는 좀 행복한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예,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